삼성태 유물은 배달나라 유산. 중국 사천성 삼성태 유물은 홍산 유물과 맥이 통하고 시기적으로 배달나라 시대부터 내려온 유물이다. 현재까지 중국 역사계에서 풀지 못하는 사천성 삼성태 유물은 단적으로 우리 배달 조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을 나타내는 듯한 홍산 유물의 눈을 새긴 특징을 보면 V자 모양으로 위로 치켜 부릅뜬 눈으로서 세상의 악을 감시감독하고 쫓아내는 수호신의 눈과 같다. 지금까지 중국 학자들이나 세계 학자들이 삼성태 유물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서기전 2800년경의 유물로 언급한 가슴에 7개의 문자가 새겨진 금입사 금박을 넣은 청동인물상의 눈과 위 홍산 유물의 인물상의 눈은 그대로 꼭 닮아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삼성태 유물의 주인공이 홍산 유물의 주인공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삼성태 유물을 남긴 사람들이 곧 홍산 유물을 남긴 사람들과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태 유물에는 주로 청동, 금 약간의 옥기가 있고 홍산 유물로는 운석이나 옥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1. 배달나라 시대 역사계관. 배달나라는 서기전 3897년 갑자년 10월 3일에 당시 천산이라 불리던 지금의 대흥안령 산맥의 동쪽, 동남쪽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았던 한국의 제7대 한인 천재로부터 웅족과 호족의 난을 다스리고 홍익인간하라 명을 받은 서자부대인 한웅이 천왕이 되어 태백산 아래 신시를 열고 개국한 나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한웅의 신시 개천이라 한다. 천산은 한국시대의 수도를 가리키는 명칭인데 한국시대 3301년간으로 볼 때 세 군데로 비정되는데 각 전기 황공시대에는 천산산맥, 중기 유인시대에는 알타이 산맥, 후기 한인 시대에는 대흥안령 산맥 부근의 수도를 정한 것이 된다. 후기 한국시대의 중심은 대흥안령 산맥의 동쪽과 동남쪽에 해당하는 지금의 만주 일대가 된다. 고구려 수도가 있던 국내성 부근의 환인이라는 지명은 이곳이 한국시대의 중심지역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인시대의 중심지는 지금의 만주 일대로서 요하에서 송화강, 흑룡강, 우수리 유역에 걸친 지역이 된다. 그리하여 요하 지역에 있는 홍산 유적의 요하 문명이 특히 두드러지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유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파고 또 파도 계속 나오는 것은 한국 건국 시기인 서기전 7200년경부터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마고시대 사람들이 하늘나라인 마고성의 아래 생존 생활할 수 있는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았기 때문이다. 한국 말기인 서기전 4000년경에 이르러 웅족이 서쪽으로 진출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원래 마고의 직계가 모계제도로서 한국시대의 오부 중에 중부를 차지한 웅족으로 이어졌는데 웅족이 번창하면서 서쪽의 황하 중상류 지역까지 팽창한 것이다. 마고의 손자에 해당하는 황궁씨, 백소씨, 청궁씨, 흑소씨 등은 이미 북의 사회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황궁씨의 장자 계통인 유인씨가 곧 웅족의 직계로 후대의 고씨, 해씨가 되었는데 한국인의 직계라 할 수 있는 고시씨, 소전씨에서 공손씨, 소호씨 등은 부계의 씨를 따르고 신농씨 등 일부는 모계의 성을 따르고 중국인의 직계라 할 수 있는 헌원씨, 순, 우 등은 모계의 성을 따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부계의 씨를 따랐던 것이 된다. 이리하여 웅족은 한국의 중심부인 만주일대 특히 홍산 지역에서 서쪽으로 황하 중상류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황하 중상류 지역에는 백족에 해당하는 호족이 선착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 되고 이에 호족이 터세를 부리면서 웅족을 경계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즉 웅족과 호족의 전쟁터는 황하 중상류 지역으로서 삼위산 동남쪽에 위치한 지금의 서안 태백산 일대였던 것이다. 한웅이 담당하던 벼슬자리인 서자부는 중앙조직의 한 부서일 수도 있으며 대인으로서
일정 지역의 봉함을 받음으로 하여 서자부라 칭하던 곳일 수도 있다. 한국 말기에 웅족과 호족의 난이 일어나 세상이 소란스러우므로 한인 천재가 오가들을 모아 화백회의를 하니 오가들이 모두 서자부의 한웅을 천거하므로 이에 한인 천재가 한웅을 천왕으로 봉하여 천부삼인을 하사하여 웅족과 호족의 난을 진압하고 홍익인간하여 다스려라 한 것이다. 이리하여 일찍이 세상에 제세이와 홍익인간할 의지를 품고 있던 한웅은 삼사오가와 무리 삼천단부를 이끌고 한국의 중심부에서 서쪽의 황하 중상류 지역으로 웅족과 호족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정한 것이다. 이에 한웅 천왕은 웅족과 호족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한국에서 평소 도를 닦던 천부경 3일신고 참전계경을 가르침으로 내리면서 도를 깨달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던 것이며, 이때 웅족은 가르침대로 잘 따랐으나 호족은 호전적인 족속이라 따르지 않아 추방형을 당하였던 것이 된다. 한웅 천왕은 황하 중상류 지역에 위치한 지금의 서안 서쪽에 위치한 태백산 정상에 제천단을 쌓고 그 아래 일정 지역의 수도를 삼아 신시라 하고 배달나라 단국을 개국하였는데 이를 신시 개천이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배달나라의 중심지는 서안 태백산 부근이며 여기서 황하는 물론 남쪽의 장강 중상류 지역의 사이에 걸치는 지역이 모두 배달나라 직할 중심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곧 지금의 사천성은 배달나라 시대 수도에서 가까웠던 지역이 된다. 배달나라는 서기전 2706년에 제14대 자오지 한웅 일명 치우천왕이 즉위하면서 황하 중하류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유흥국의 천자인 헌원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도를 동쪽의 청구로 옮긴 것이며 이 청구가 지금의 산동 지역이다. 이 청구를 수도로 삼고 이때 치우천왕은 회대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헌원과 10년 남짓 100여의 전쟁을 하였던 것이 된다. 즉 지금의 태산과 회수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 회대 지역은 단군 조선의 번안 광경에 속하기도 하였던 곳이다. 삼성퇴 유물과 홍산 유물의 역사적 맥. 삼성퇴 유물 중 인물 두상의 양태는 홍산 인물 두상의 양태와 너무나 닮아 있다. 여기서 보듯이 눈매가 쌍둥이처럼 그대로 빼닮아 있다. 삼성퇴 유적과 홍산 유적이 어느 것이 더 먼저고 어느 것이 영향을 미쳤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삼성퇴 유적이 배달나라 시대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여 홍산 유적은 서기전 약 7000년경부터 서기전 1000년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서기전 2800년경으로 소급하는 삼성퇴 유적이 홍산 유적 시기보다 후대에 시작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홍산 유적은 한국 초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삼성퇴 유적은 한국을 지나 배달나라 개국 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기부터 시작한 것이 된다. 배달나라는 서기전 3897년부터 서기전 2333년까지 1565년간 존속한 나라로 서기전 2800년경은 후기에 속하게 되고, 그리하여 삼성퇴 유적은 제14대 치우천왕 즉위 약 1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 유적이 된다. 물론 삼성퇴 유적은 서기전 3897년경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배달나라의 수도가 삼성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안 태백산 부근 일대에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피라미드들은 배달나라 시대의 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인물상 중에 눈이 튀어나온 두 상이 있는데 이는 도통한 도인의 광채가 나는 눈을 표현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서기전 2470년경 탄생한 유오씨는 단군 황검의 사부격으로 순임금의 아버지이면서 단군 조선의 중신인 고수씨인데 눈에서 붉은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신선 같은 인물로 기록으로만 보면 서기전 2190년경까지 약 280세를 산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퇴 유물 중 신수는 그야말로 바로 한웅을 상징하는 신단수이면서
일명 한웅이 늘 임하여 계신다는 뜻을 지닌 웅상이다. 특히 봉황이 9마리 앉아있는 모습은 한웅의 웅이 새를 가리키는 글자로서 봉황, 주작, 큰 날개를 가진 새로서 바로 직결되며 구는 양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서기전 2383년경부터 서기전 2224년경 사이의 요순시대에 등장하는 예라는 활 잘 쏘는 자가 태양 10개가 너무 뜨거워 그중 9개를 떨어뜨리니 모두 땅에 떨어지자 까마귀로 변하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은 곧 십간의 양력을 쓰지 않고 당요가 명엽이라는 풀에 의거하여 태음력을 주로 썼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삼성퇴 유물 중에도 옥기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틀림없는 배달나라 유물임이 드러난다. 옥기는 홍산 지역에서는 서기전 4000년경 이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비하여 삼성퇴 유적에서는 주로 청동기가 발견되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옥기가 청동기보다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면 옥기가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홍산 유적보다 청동기가 거의 차지하는 삼성퇴 유적이 후대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서기전 28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측정되는 삼성퇴 유적은 곧 배달나라 시대의 수도 부근에 있었던 배달나라 후기 유적이 되는데, 아마도 서기전 3000년을 넘어 서기전 3897년경 이후에 청동기나 옥기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3. 금악 3위 태백과 배달나라. 서기전 4000년경에 웅족과 호족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에 한국의 수도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중심지는 지금의 만주일대가 된다. 즉 서암록이라 기록되던 지금의 요하, 송화강, 흑룡강과 우수리강에 걸치는 만주지역이 된다. 이 만주일대는 또한 단군 조선의 진안 광경에 해당한다. 단군 조선의 전기 수도는 아사달인데 바로 송화강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곳에 바로 오른쪽 부근에 있는 지금의 하얼빈 하르빈 할빈인데 하늘물가라는 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된다. 단군 조선 시대의 송화강은 남북으로 흘러 천하라고 불렸으며 은하수미리네와 거의 같은 맥이 된다. 한인 천재가 금악 3위 태백을 내려다보라 홍익인간 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오가들이 모두 한웅을 청거하였는데, 여기서 금악은 지금의 알타이산이며 3위는 알타이산 동남쪽에 멀리 위치한 삼위산이고 태백은 삼위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서안 서쪽의 태백산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심지는 만주일대이므로 금악 3위 태백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서 천하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므로 내려다보라 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한웅은 한국의 중앙에서 서남쪽의 지방으로 행차하여 배달나라를 개국한 것이다. 천재가 봉하는 바로 아래 임금은 천왕이다. 그래서 한웅 천왕이 봉하는 바로 아래 임금은 천군이 되는데, 한웅의 아들들이 곧 천군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단군한검은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이므로 자연히 천군이 되는 것이다. 단군이라는 말이 곧 배달나라 작은 임금이라는 뜻이다. 한편 천자에 해당하는 염제신농, 황제헌원,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쭈발 등은 천군의 저 아래 자귀인 자작이라는 천하의 지방왕에 해당한다. 즉 천군은 천왕의 아들이고 천자는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의 봉작 중에서 천자인 것으로 천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천군은 천왕의 아들이고 천자는 천왕이 봉하는 아들과 같은 벼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천재자는 천재의 친아들이 되고 천자는 천재가 봉하는 천하의 왕으로 자작이라는 벼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기록에서는 천자를 지상 최고의 임금이라 하며 태오보키, 염제신농, 황제언원, 이하주나라 왕들까지 모두 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태오보키는 한웅의 아들이므로 천자가 아니라 사실은 천군이다. 진시황은 사망오제라는 설을 따라 일반 천자인 그냥 왕이 아니라 하여 황제라 하면서 시황제라 붙인 것이다.
이후 유방이 세운 한나라 때 천자를 황제로 승격시키면서 천자 아래 왕을 두게 되어 천자가 최고 임금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본 임금은 천재, 배달나라의 본 임금은 천왕, 그 아들은 천군이며 당시 천자는 봉해진 벼슬이고 단군 조선의 본 임금은 천왕으로 특히 천군이었던 단군왕검은 아래 천왕격의 사만을 봉하여 천재로 받들어졌던 것이고 부루 천왕 이후 그냥 천왕이라 기록되고 있다. 단군 조선 시대의 제후인 한이 곧 공후, 백자, 남에 해당하는 제후로서 천조에서 봉해지면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이 되는 것이며 일반 지방의 왕인 천자 등이 제후를 봉하면 공후, 백자, 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왕으로서 천자인당 요가 봉하는 제후는 공후, 백자, 남이 되고 천조인 단군 조선에서 봉하면 곧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이 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천자라는 명칭은 중국인의 역사에서 그 실질적 조상이 되는 황제 헌원이 배달나라 시대의 중부의 천자인 황제로 봉해짐으로써 대를 이어 그 벼슬을 계승하여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헌원이 중부의 천자인 황제로 봉해진 시기는 서기전 2698년부터 전쟁으로 약 10년이 지난 서기전 2685년경으로 이때 치우천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윤허받게 된 것이다. 중국 기록에서는 황제 헌원이 천자인 염제를 대신하였다라고 하여 염제국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서기전 2697년에 치우천왕이 염제 신농국의 제8대 유망을 패하고 그 아들 궤를 다시 봉하여 단운국이라 하였는데 염제국의 후계국이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기전 2333년까지 존속한 나라이다. 이 단운국의 제호대로 염제국의 제13대 홍제의 외손으로서 섭정한 인물이 곧 단군왕검이다. 일부에서는 요임금이 단군왕검이라고 와전시키고 있는데 요임금은 서기전 2401년 출생으로 서기전 2383년경에 유흥국 천자인 제곡고신으로부터 도에 봉해지고 서기전 2357년에 이복형인 천자 제지를 쳐서 멸하여 당을 세우고 제왕이라 참칭하였는데 중국 기록에서는 제후도당시라 한다. 이에 반하여 단군왕검은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과 웅시국 왕녀의 아들이며 서기전 2370년 5월 2일 탄생하여 서기전 2357년 14세에 웅시국에 섭정이 되고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조선을 개국한 인물이다. 서기전 2357년 이후 당 요가 단군이 섭정하고 있던 염제 신농국을 수차례에 걸쳐 침략하는 등으로 이웃 나라를 침탈하였으며 결국 서기전 2334년에 당 요가 염제 신농국을 기습 침략하여 왕성을 점령하고 이때 연로한 홍제가 전사하니 단군왕검은 하는 수 없이 무리 800을 이끌고 수많은 강과 수많은 산을 넘어 동북의 송화강 아사달로 이동하여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요임금과 단군왕검은 처음에는 전쟁하던 관계였다가 서기전 2324년 이후에 요임금이 단군왕검 천제의 제후인 천자로 승인받게 되었고 당 요의 천자 자리를 찬탈한 우순의 시대의 서기전 2288년에 발발하였던 소위 요순 9년 대홍수를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22년 만에 치수에 성공하도록 태자부르에게 명하여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주인공이 바로 단군왕검 천제인 것이다. 열정적으로 시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 잘고래, 골자래,